만약 당신이 평생 키운 자식들이 19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변한다면 과연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낡은 땅 문서 하나로 시작됩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순간 자식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데요.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느끼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7세 김순애. 평생을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며 살아온 어머니예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삶을 40년 넘게 반복해왔죠. 거친 손바닥에는 채소 흙이 깊이 배어 있고 구부정한 등은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날라온 세월의 흔적이에요. 이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순애. 문득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어졌어요. 오래된 장롱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어요. 이게 뭐지? 순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희미한 글씨로 적힌 문서가 나와요. 토지대장.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어요.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아직도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려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골짜기에 있던 그 땅 말이에요. 기억이 선명해져요. 30년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여보, 나 오늘 땅 하나 샀어.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산속 깊은 곳에 잡종지였거든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며칠 전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 지역이 대규모 도시개발 구역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순애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해요. 설마 우리 땅도?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정보를 찾아봐요.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씨도 입력이 안 돼요.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순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요. 190억 원.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눈물이 핑 돌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에게 이런 횡재가 올 줄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깐 곧 얼굴이 어두워져요. 옆집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돈 많으면 자식이 더 무섭다니까. 형제끼리 칼부림하고 부모 버리고. 그런 일이 한두 건이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섬뜩해요. 텔레비전에서 본 상속 다툼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형제가 서로 칼을 들고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고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들. 순애의 가슴이 답답해져요. 민호, 철수, 영수. 세 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봐요.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겠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순애는 거울 앞에 서요. 주름진 얼굴, 성성한 백발, 구부정한 어깨.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래, 확인해 봐야겠다. 내가 가난한 노인인 것처럼, 정말 아픈 것처럼 해서 말이야. 마음을 굳히고 옷장을 열어요. 가장 낡고 초라한 옷을 꺼내 입어요. 해진 소매, 빛바랜 색깔, 여기저기 기운 자국들. 거울을 다시 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할머니 같아요. 민호야, 넌 엄마를 어떻게 맞아줄 거니? 큰아들 생각을 해요. 강남에서 잘 살고 있는 첫째. 회사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있고 아파트도 비싼 곳에 살아요. 그동안 용돈도 잘 드리고 했는데 정작 엄마가 어려울 때는 어떨까요? 순애는 깊은 숨을 쉬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돈이 없는 가난한 엄마에 대한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해 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가장 낡은 외투를 입고 낡은 가방을 들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어려운 할머니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꼭 확인해야 할 일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해요. 옆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초라한 차림새 때문인지 시선이 곱지 않아요. 순애의 마음이 더욱 위축돼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큰아들 민호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해요. 고급 아파트답게 경비실도 번듯하고 주차장에는 비싼 차들이 질비해요. 순애는 경비실 앞에서 주춤해요. 경비원의 눈길이 매서워 보이거든요. 저기, 아들 집에 좀 들르려고 하는데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경비원이 순애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봐요.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몇 동 몇 호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예요. 순애가 주소를 말하자 경비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요. 25층에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잠시 후 통화를 끊고 말해요.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가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민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복도를 걸어가는 순애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려요. 민호가 나타나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반가움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순애가 애써 웃어봐요. 민호야, 엄마 좀 들어가도 되니? 민호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줘요. 거실로 들어가니 정말 넓고 깔끔해요. 비싼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면. 민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어요. 순애의 마음이 찡해지지만 참아요. 민호야, 사실은. 순애가 힘겹게 말을 시작해요. 엄마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거든. 그런데 의사가 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민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요. 아, 그래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고 하네. 수술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순애가 연기를 계속해요. 검사비랑 치료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져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자마자 표정이 변해요. 잠시 침묵이 흘러요. 순애는 아들의 반응을 지켜봐요. 어머니. 민호가 머리를 극적여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구조 조정도 있고 저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핑계가 시작돼요. 그리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대출 이자도 꽤 나가요. 순애의 가슴이 서늘해져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50만 원이라도 괜찮으니까. 민호가 잠시 고민하더니 지갑을 꺼내요. 순애의 마음에 희망이 살아나요. 그런데 민호가 꺼낸 건 5만 원짜리 한 장이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현금이 이것밖에 없어서. 민호가 5만 원을 순애 손에 쥐어줘요. 택시비라도 쓰세요. 전 지금 정말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순애의 손이 덜덜 떨려요. 5만 원. 택시비라고 말하는 민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들이 자신에게 5만 원을 주면서 택시비라고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민호야, 엄마가. 더 말하려고 하는데 민호가 벌써 시계를 보며 휴대폰을 확인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회의 시간이 다 돼서요. 나중에 통화 드릴게요. 민호가 급하게 정장 재킷을 입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삼켜요. 그래, 알겠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민호가 열쇠와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전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순애를 두고 먼저 나가버려요. 순애는 넓은 거실에 혼자 남아요.
고요한 정적이 흘러요. 손에 들린 5만 원짜리 한 장을 바라봐요. 5만 원이라니.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속으로만 중얼거려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요.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숨을 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요.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해요.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아직 둘이 더 남았잖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파트 단지를 나와요. 순애는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로 향해요. 둘째 철수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 곳이에요. 첫째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둘째는 다를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영등포 골목길로 들어서니 기름 냄새가 코를 찔러요. 자동차 소음과 망치질 소리가 요란해요. 철수의 정비소는 골목 안쪽에 있어요. 철수정비소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눈에 띄어요. 정비소 앞에 선이 철수가 보여요. 작업복을 입고 차 밑에서 뭔가 고치고 있어요. 얼굴과 손에는 시꺼먼 기름이 묻어 있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철수야. 순애가 부르자 철수가 차 밑에서 나와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철수가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일어나요. 첫째보다는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철수야,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순애가 말해요. 철수가 작업을 멈추고 순애를 바라봐요. 무슨 일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철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어요. 순애의 마음에 희망이 생겨요. 사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큰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 순애가 연기를 시작해요. 검사비부터 수술비까지 하면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져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얼굴이 변해요. 순애의 가슴이 서늘해져요. 어머니. 철수가 한숨을 깊게 내쉬어요. 저도 요즘 정말 죽을 맛이에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철수가 정비소 안을 둘러봐요. 한산한 모습이에요. 손님이 예전의 절반도 안 와요. 다들 새 차를 사지 고쳐 타려고 하지 않거든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럼 조금이라도.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철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져요. 어머니, 저도 세금을 몇 달째 못 냈어요. 국세청에서 계속 전화 와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월세도 밀렸고 부품값도 못 줘서 업체에서 날리고. 철수가 머리를 감싸 쥐어요. 저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요. 순애가 더 작은 소리로 말해요. 그럼 정말 조금만. 5만 원이라도. 철수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아이 참 어머니. 5만 원도 지금 없다니까요. 목소리가 거칠어져요. 그런 돈은 형한테 가서 달라 하세요. 형은 대기업 다니고 강남에서 잘 살잖아요. 철수가 손사래를 치며 말해요. 순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큰아들한테 가라고 둘째 아들한테 가라고. 서로 미루기만 해요. 저는 진짜 바빠요. 손님 기다리고 있다고요. 철수가 다시 차 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철수야 엄마가. 순애가 한 번 더 말하려고 하는데 철수가 벌써 등을 돌려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말 안 돼요. 저도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철수가 공구를 집어들며 말해요. 순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기름 냄새와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덩그러니 서 있어요. 철수는 이미 다시 차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순애가 천천히 정비소를 나와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해요. 첫째도 둘째도 똑같아요. 큰아들 둘째. 다 똑같구나. 혼잣말을 해요. 이제 남은 건 막내뿐이네. 마지막 희망인 막내 영수. 그래도 막내는 다를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순애는 발걸음을 재촉해요.
순애는 구로에 있는 막내 영수의 집으로 향해요. 영수는 배달 일을 하며 좁은 원룸에서 아내 미정과 함께 살고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실망한 마음을 안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가는 길이에요. 구로의 낡은 빌라 앞에 서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 어두운 복도. 가난한 동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져요. 이곳이 더 정겨워 보이거든요. 3층까지 올라가니 숨이 차요. 영수의 집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러요.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문이 열리고 영수가 나타나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에요.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에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영수가 당황하며 말해요.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요. 가구도 낡고 공간도 비좁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며느리 미정의 손길이 느껴져요. 앉으세요, 어머니. 영수가 방석을 깔아줘요. 순애가 앉자 영수도 앞에 앉아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여기까지 오시면. 영수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어요. 순애가 망설이며 말을 시작해요. 영수야, 사실 엄마가 큰아들과 둘째에게 했던 말을 또 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무거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큰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려요. 검사비만 해도 500만 원이 든다는데. 영수의 얼굴이 심각해져요. 하지만 짜증이나 당황보다는 진짜 걱정하는 표정이에요.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느 병원에 가셨어요? 영수가 자세히 물어봐요. 순애가 대답하려는데 안쪽에서 미정이 나와요. 순애를 보고 반가워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정이 달려와 순애의 손을 잡아요. 어디 아프세요? 순애가 상황을 설명하자 영수와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다른 아들들과 달라요. 영수가 얼굴을 감싸 쥐어요. 어머니, 저희도 요즘 너무 어려워요. 목소리가 떨려요. 카드값도 못 내고 있고 배달도 예전만 못해서 돈을 못 벌어요. 영수가 한숨을 깊게 내쉬어요. 순애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려요. 막내도 결국 똑같구나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수가 무릎을 꿇어요. 순애가 깜짝 놀라요. 하지만 어머니.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돈이 없어도 어머니가 먼저죠. 엄마 목숨이 먼저예요. 영수가 일어나서 서랍을 열어요. 통장을 꺼내 순애에게 내밀어요. 여기 200만 원 뿐이지만 검사비에 쓰세요. 영수의 목소리가 간절해요.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갈게요. 순애가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아요. 200만 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영수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미정이 갑자기 달려와 순애의 손을 꼭 잡아요.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좁아도 상관없어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실게요. 미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수술도 잘 되게 곁에서 돌봐드릴게요. 미정이 계속 말해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요. 얘들아,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영수와 미정이 순애를 감싸 안아요. 좁은 원룸 안에 따뜻한 온기가 흘러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영수가 등을 토닥여줘요. 저희가 있잖아요. 미정도 눈물을 훔치며 말해요.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순애는 이들의 품에서 진짜 따뜻함을 느껴요. 다른 아들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순애는 영수와 미정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그 낡은 봉투를 꺼내요. 얘들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해요.
사실 엄마는 아픈 게 아니야. 영수와 미정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가 봉투에서 땅 문서를 꺼내 보여줘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들이 보여요. 이거 봐.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두신 땅이야. 영수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봐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땅이 지금은 값이 190억 원이나 된단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려요. 영수와 미정은 충격에 빠져요.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봐요. 190억 원이라고요?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해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여요. 도시개발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올랐대.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190억 원이더라고. 영수가 어리둥절해해요. 그럼 어머니 왜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너희들이 진짜 마음으로 엄마를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돈이 없는 가난한 엄마에게도 똑같이 대해주는지. 미정이 순애의 손을 꼭 잡아요. 어머니, 저희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어머니인걸요. 영수도 고개를 끄덕여요. 어머니, 그런 시험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저희는 변하지 않아요. 순애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요. 너희는 정말 다르구나. 형들과는 완전히 달라.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차 소리가 들려요.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도 들려요. 영수가 창문으로 내려다봐요. 형들이 왜 여기 와? 영수가 놀라며 말해요. 곧 문이 벌컥 열리고 민호와 철수가 들어와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두 형제의 눈이 번쩍거려요. 민호가 순애를 보며 다급하게 말해요. 어머니,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고 형수가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철수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해요. 190억이라고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어요. 정말 그런 땅이 있어요? 순애가 손에 들고 있던 땅 문서를 보자 두 형제의 눈이 서류에 고정돼요. 민호가 서류를 보려고 다가와요. 어머니, 이게 그 문서예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수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봐요. 정말이네, 정말 190억짜리 땅 문서네. 영수가 형들 앞을 막아서요. 형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하지만 민호와 철수는 영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직 땅 문서에만 관심이 있어요. 순애는 두 아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5만 원도 아까워했던 아들들이 190억 원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온 거예요. 너희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려요. 너희들이 이럴 줄 알았어. 민호가 땅 문서를 붙잡으려고 해요. 순애가 놀라서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아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문서는 제가 관리해 드려야죠. 민호의 목소리가 급해요. 법적으로 처리할 일도 많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거든요. 철수가 옆에서 끼어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부동산 쪽 지인들이 많아요. 투자해서 몇 배로 불려드릴 수도 있어요. 두 형제가 서로를 밀치며 순애에게 다가와요. 순애가 뒤로 물러서요. 잠깐. 영수가 두 형 사이에 끼어들어요. 형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호가 영수를 밀쳐내요. 너는 빠져. 이런 큰일은 어른들이 처리해야 해. 철수도 거들어요. 그래, 내가 뭘 알아. 190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기나 해. 영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형들, 부끄럽지도 않아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변해요? 민호가 비웃어요. 실직자가 무슨 소리를 해. 돈이 있어야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거야. 철수도 맞장구 쳐요. 그러게. 가난해서 원룸에 살면서 어머니 모신다고. 웃기지 마. 미정이 분노하며 앞으로 나서요. 형님들 너무하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는 5만 원도 안 주시더니. 민호가 당황해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철수도 얼굴이 빨개져요. 상황이 달라졌잖아. 이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됐는데. 순애가 손을 떨며 서류를 더 꽉 껴안아요. 이게 다 돈 때문이구나. 내가 바보였어. 영수가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소리쳐요. 형들 그만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민호와 철수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오직 땅 문서에만 눈이 팔려 있어요. 민호가 다시 다가와요. 어머니, 정말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은행에도 아는 사람 있고 투자 전문가도 알아요. 철수가 더 크게 소리쳐요. 저한테 맡기시는 게 나아요.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팔면 더 좋은 조건 받을 수 있어요. 두 형제가 서로를 밀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좁은 원룸 안이 아수라장이 돼요. 순애가 의자에 털썩 앉아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지만 두 아들은 계속 다투고 있어요. 서로 자신이 땅 문서를 관리하겠다며 싸우고 있어요. 영수가 두 형들을 밀어내며 소리쳐요. 형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민호가 영수를 노려봐요. 너야말로 꺼져. 이건 상속 문제야. 법적으로 우리 모두한테 권리가 있어. 철수도 거들어요. 그래, 막내라고 해서 혼자 다 가질 생각하지 마.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형님들 아까 어머니가 도움 청하셨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이제 와서 권리 주장이세요? 순애는 자식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내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구나. 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요. 방 안이 조용해져요.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돼요. 그만. 순애의 목소리가 잠잠하지만 단호해요. 이제 그만하자. 민호와 철수가 어머니를 바라봐요. 순애의 표정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나는 결정했다. 순애가 땅 문서를 꼭 껴안으며 말해요. 이 땅 문서는 막내 영수와 미정이에게 모두 준다. 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쳐요. 어머니, 그건 불공평해요. 저희도 자식인데요. 철수도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어요. 어머니 안 돼요. 법적으로도 저희한테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애가 두 아들을 차갑게 바라봐요. 권리? 너희가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니?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 5만 원 주면서 택시비라고 한 내가. 돈 없다고 짜증내며 형한테 가라고 한 내가.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요. 민호와 철수가 할 말을 잃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요. 영수와 미정이는 달랐어.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200만 원을 선뜻 내주고 집에 모시겠다고 했어.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때 미정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말해요. 어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모두가 미정을 바라봐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려요. 이 땅 문서.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정의 고백에 모두가 놀라요. 영수가 아내를 바라봐요. 미정아, 무슨 소리야?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이 어머니 집에 자주 왔었잖아요. 뭔가 찾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순애가 미정을 자세히 바라봐요. 미정이 계속 말을 이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어머니 집에 가봤더니 친척들이 서류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땅 문서를 찾고 있었어요. 민호와 철수가 충격에 빠져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땅 문서를 가져왔어요. 제 이름으로 임시로 보관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려요. 순애의 눈이 커져요. 미정아, 내가 그걸 지켜줬다고. 미정이 고개를 끄덕여요.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어머니께서 필요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어요. 영수도 놀라며 아내의 손을 잡아요. 미정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해요.
당신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리고 어머니가 알면 걱정하실까봐요. 순애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며느리가 자신 몰래 그런 일을 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미정아. 순애가 미정의 손을 꼭 잡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단 말이니? 미정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해요. 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당연히 지켜드려야죠. 순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피보다 무서운 게 돈이지만 피보다 따뜻한 게 마음이구나. 순애가 미정을 꼭 껴안아요. 미정아, 내가 진짜 내 딸이다. 민호와 철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서 있어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과 미정의 숭고한 마음이 대비되어 더욱 부끄러워요. 6개월 후 순애는 영수, 미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땅 일부를 팔아서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남은 돈으로 특별한 일을 했어요. 평생을 보낸 시장에 순애 라운지라는 작은 쉼터를 만든 거예요. 시장 한쪽 모퉁이에 자리 잡은 순애 라운지. 예전에는 낡은 벤치 하나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편안한 의자들과 테이블이 놓여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따뜻한 차와 커피도 무료로 마실 수 있어요. 아침마다 순애와 미정이 함께 라운지에 나와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쉬어가요. 순애 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쉴 곳이 생겼네. 채소 장수 영희가 차를 마시며 말해요. 뭐료 우리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순애가 웃으며 대답해요. 미정이 상인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해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언제든 오세요. 상인들이 미정을 보며 입을 모아 칭찬해요. 순애 언니 며느리가 정말 잘했네. 친딸보다 더 잘해. 순애가 미정을 자랑스럽게 바라봐요. 이 애가 제 보물이에요. 영수도 배달 일을 마치고 라운지에 와요.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머니, 미정아 수고 많으세요. 영수가 두 사람을 안아줘요. 그런데 어느 날 라운지에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나요. 민호와 철수예요. 두 사람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순애가 두 아들을 보며 조용히 말해요. 왜 왔니? 민호가 무릎을 꿇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철수도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해요.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해요. 이제 돈 얘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머니 아들로만 살고 싶어요. 순애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해요.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라.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민호와 철수가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애가 일어나서 두 아들 앞에 서요. 너희도 이곳에 와서 봉사해라. 돈의 소중함이 아니라 마음의 소중함을 배워라. 그날부터 민호와 철수도 가끔씩 라운지에 와서 도와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시장 사람들과 정이 생겨가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요. 순애가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해요. 미정아,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인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미정이 수줍게 웃어요. 어머니,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영수가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분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민호와 철수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요. 어머니, 미정아 정말 고마워. 순애가 모든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걸 잊지 마라.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어요. 순애 라운지의 간판도 환하게 빛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것도요. 순애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찬 삶을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